자, 이번에는 동북고 세 번째 시간 서답형과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북고 첫 번째 시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38의 문항을 약 50분 동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전 시험 문제를 풀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였습니다. 동북고는 타 학교 대비해서 어휘 암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어휘 연습을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형도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답형입니다. 자, 서답형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고사 때는요, 총 4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답형 1번과 2번은 거의 유사했는데요. 영작 문제, 간단한 영작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형식으로 나와서 거기에 맞는 빈칸을 채워 넣는, 이 빈칸은 단순한 이제 어휘 수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좀 본문에서 찾아서 어휘 2개를 쓰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한국어로 서술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배점은요, 각 5점씩 서답형 1번과 2번이 나눠져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서답형 1-1, 1-2로 나눠져 있었고, 서답형 2번도 2-1, 2-2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언뜻 보면은 총 4문항이 나온 것 같지만 문항 수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답형 3번이 총 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빈칸 하나당의 배점이 약 2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총 4점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한국어로 서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조금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점은 조금 적은 4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확실하게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말고사 때는요, 이 영작이 없었습니다. 영작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낮아졌냐? 라고 봤을 때 확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요약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 지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빈칸을 뚫고 알맞은 어휘를 찾아 쓰세요 였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 쓰세요 였습니다. 그 이 찾아 쓰세요는 본문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빈칸을 채워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앞글자만 주고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서 채워 넣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하게 조금은 쉽다. 근데 서답형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에 영영풀이까지 줬습니다. 이 영영풀이까지 주게 되면은요,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가 어떤 단어를 생각했고 그 단어가 맞는지에 대한 좀 두 번째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빈칸 3개를 채우는 중간고사에서도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는데,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이 요약문이라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라는 게 길이가 달라요. 어떤 요약문은요, 굉장히 길어서 한 지문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문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로 좀 줄여서 요약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채워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요약문이 짧은 건 괜찮으나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서답형 4번은요, 두 지문을 통합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범위가 30지문이 있는데 15번 지문과 뭐 25번 지문이 유사하게 좀 소재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지문을 묶어서 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요약을 해서 뭐 비교하는 내용의 요약문을 쓰던 그런 식으로 써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중간과 기말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작이라는 거, 학생들이 이 영작을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영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 긴 문장 영작,
짧은 문장 영작. 그래서 글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단어의 영작을 해야 된다. 근데 주어진 보기의 단어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5단어밖에 안 주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뭐 10단어, 어떤 학교는 15단어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보기에 준 이 단어들을 어형 변화까지도 하게 하느냐 이런 포인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일단 어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를 꼭 쓰세요. 아니면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혹은 뭐 비교 구문을 사용해서 영작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동북고의 영작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자 수도 사실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넘어오면서 영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서술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있으면은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라진 거. 근데 본문에서 찾아쓰기가 이제 전부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조장치라고 해놨어요. 보조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영풀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영영풀이도 보고 생각을 해봐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난이도는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이렇게 넘어갈 때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 그럼 동북고는 영작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작은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영작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유형을 하더라도 영작을 뭐 짧은 거라도 분명히 끼워 넣을 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기말 넘어갈 때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작 연습은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금물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요. 일단 기말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요. 이 요약문을 채워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답에 있는 단어가 본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의 서답형 3번에서 원문은요. That vision of law 요거였었는데 시험지에서는 That perspective of law 요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단어 하나만 바꿨다라는 거죠. 기말고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have to actually see라는 부분을 have to directly see라고 요렇게 짧게만 이 단어 하나만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답은 perspective 그대로였고요. 기말에는 어영은 변화가 돼서 direct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냐라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요약문에 있는 이 빈칸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독해예요. 사실 이 독해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으로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 단어 하나만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단어가 찾았다면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찾아 쓰는 거 그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이 시험에 나오는 이 지문들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고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1학기 기준으로는요, 암기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요, 변형도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비교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철저하게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문장이 있다면은요. 바뀐 부분이 한 4문장 정도? 근데 한 4문장 정도에서도요. 두 빈칸은 이제 정답에 들어간 이 빈칸에 있는 단어들이 바뀐 수준이었고 나머지 두 문장도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단어 정도가 바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원문과 이 배포 지문이라는 건 이제 시험지에서 이제 배포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가 좀 달라?
그러면 '이게 서답형의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말고사는 힌트라는 거는 이 영역풀이를 줬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단어를 찾았어. 또 그래서 그럼 본문을 가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영역풀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something produced by a camera but that records a moment 이라는 걸 보고 이거 사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가서 정말 이거 사진이 있네. 그러면 이게 답이구나라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들이요, 가장 이제 배점이 컸었는데요.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 4번, 근데 서술형 3번이 크기는 했어요. 근데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서술형 4번. 이거는 8점이었어요. 그래서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놨냐면 통합형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통합형이 등장한 지는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년? 2년 반? 한 3년? 이 사이쯤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난이도가 정말 높았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마더텅이라는 교재, 그 당시는 마더텅을 이제 부교재로 했었는데 그 교재가 들어오고 갑자기 시험 범위가 거의 곱하기 2배가 됐고 그리고 시험 문항도 갑자기 늘어났던 해가 있습니다. 그 해에는요, 이 평균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등급 컷 자체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통합형은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의 통합형은 어쨌든 지문 2개가 붙어서 번호 하나를 달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지문들이 변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면 이게 요약문으로 나왔을 때 이 요약문에 대한 이 독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관건이라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고 학생들, 동북고를 희망하는 학생들, 물론 동북고 학생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요, 첫 번째로 이 요약문을 독해를 하는 건 정말 기본 실력이에요. 왜냐면 이 요약문은 내가 봤던 지문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장 내에서 독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독해를 못했어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 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지문과 내가 이 시험장에서 만나본 시험지에 있는 지문 중에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네, 이 부분이 달라진 것 같네를 사실 체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1, 2, 3 중에 답이 무조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1학기 기준입니다. 2학기도 무조건 공통이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확실하게 또 갑작스럽게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1학기 시험과 2학기 시험이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일할 가능성도 어디까지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1학기 시험과 2학기 시험이 작년 동북고 2학년 같은 경우도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서 어떤 특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하더라도 그 경향성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뭐 무조건 이거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1학기 기준으로는 이랬기 때문에 2학기도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이 시험 대비 자체를 좀 열심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근데 어떤 단어를 찾았어. 근데 이게 어영 변화가 필요하면은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영 변화라는 거는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갈 품사가 명사네, 혹은 뭐 형용사네, 혹은 부사네, 아니면 동사에 ing가 붙어야 될 것 같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이제 문법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거나 서답형 자체는 객관식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서답형 자체가 난이도가 그러면 절대적으로 높냐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 기준으로요, 이 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진짜 내 기본 영어 실력이 좋아? 라고 한다면 사실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 어휘 파트에서 이 영영풀이를 고르는 문제, 이것도 이제 단문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서답형에서 요약문 같은 경우도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본 실력이 없더라도 동북고 영어 시험에서 점수가 막 어마무시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변형이 너무 적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암기 의존도가 높았어서 내가 암기한 혹은 내가 공부한 지문과 이 부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면 사실 점수를 받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내 실력 대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답형 20점은요. 사실 제가 두 번째 이 어휘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 관련한 문제가요. 이 기말고사 기준으로는 몇 점이 나왔었냐면 1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답형의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서답형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유형이 많지는 않았죠. 기말고사 기준으로는 그냥 하나의 유형만 있었다라고 봐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답 자체가 이 지문에서 찾아쓰기였어요. 찾아쓰기.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자체도 난이도는 높지 않아서 너무 지레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서답형은 못할 거야 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내가 공부한 원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대비를 한다면 생각보다 이 서답형은 조금 더 할 만한 그런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동북고에 대한 내용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혼자서 대비하는 게 좀 어렵거나 아니면 지금 성적에 좀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뭐 또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동북고 학생들 혹은 동북고를 이제 지나갈 학생들은 하이스코어 영어학원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요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공부 방향성뿐만 아니라 조금 꼼꼼한 관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이스코어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